우리가 이제 언제 매매를 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이 구간에서도 매수를 할 수가 있었을 거고요. 6월 달부터 3번에서 4번 정도의 이제 매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연구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차트 분석을 잘하고 싶어서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외에 다른 주식 고수분들의 강의를 보시는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겠죠. 근데 내용을 들을 때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막상 배운 내용을 실전에 대입을 해보려고 하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보자면 조건에 맞는 종목을 찾기가 좀 모호하거나 시장 상황이 계속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이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단순하지만 적용하기도 쉽고 강력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신다면 그동안 배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도 좋을 만큼 강력하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식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은 대형주 강세장입니다. 그동안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은 코스닥 강세장이었을 때 찍은 영상들이 대부분이라 소형 급등주 종목에 적용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이 강세장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기준으로 종목을 찾았을 때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대형주를 매매할 때 이제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코스피 종목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제 미국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고 코인들도 시총이 높은 코인들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 잘 이해하시면 매매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을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뭐 이런 구간에 잘 잡아서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신 종목이랑 잘 대입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가 있기 전에는 이제 급등 테마주, 중소형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했었죠. 뭐 정책주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그때는 그때에 맞는 어떤 매매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대형 종목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을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을 정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낚시로 비유를 해보자면 내가 광어를 잡을 건지 참치를 잡을 건지 이제 피레미를 잡을 건지에 따라서 어디에서 낚시를 할 거고 어떤 낚싯대로 어떤 미끼를 이용해서 할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대형주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제 추세를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할 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될 거예요. 자,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냐면 자, 차트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배열과 역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평선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120, 60, 25 이런 식으로 깔리는 것은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20, 15 이런 식으로 반대로 깔리는 걸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배열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역배열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배열 안에서만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역배열에 대한 얘기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정배열을 매매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정배열 종목은 이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차트를 만약에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봤다고 했을 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역배열이 되게 되면은 하방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했다가도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역배열에서 올라올 때는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배열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정배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정배열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첫 번째 기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를 매매할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이제 대형주에 매매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코스닥 잡주에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면 소형주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제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기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5천억 이상 되는 종목만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총이 크면 클수록 이제 변동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끌고 가기도 좋고 매매하기도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나왔습니다. 정배열 종목 그리고 시총 5천억 이상. 아주 심플하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매수 타점을 찾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용은 정말 단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단순하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 설정을 조금 바꿔볼 건데, 제가 이제 정배열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평선을 조금 바꿔서 좀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5일, 20일, 60일 요 세 개만 남겨두고 다른 이평선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캔들 차트도 색깔을 일단 좀 빼볼게요. 이제 이평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5일하고 20일, 60일선 요 세 개만 나오게 설정을 해놨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장기평까지 보게 되면은 정배열이 완성되는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 초입에 들어가기에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이 정도만 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성향에 맞게끔 뭐 이거를 주봉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 뭐 분봉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한 세팅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5일, 20일, 60일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평선 세팅을 했으면 여기서 하나를 또 추가를 해서 지표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이 지표는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이제 그걸 보고 똑같이 이제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아주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이 노란 구간은 정배열, 이 하늘색 구간은 이제 역별이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매매 타점 찾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배열 안에서만 이제 매매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정배열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요런 구간들. 자,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일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분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30분 봉으로 이제 60일선, 241선, 721선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면 대략 요게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차트에 이제 색을 표시를 해보자면은 노란 구간은 정배열이 되는 거고 파란 구간은 역배열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요 정배열 안에서만 매매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매수를 하는 시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매매 타점이 어디냐, 이제 이거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 지금 매매 타점을 알려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기준과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이제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5일선, 21선, 60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매수는 언제 들어가면 좋냐? 5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돌파하는 지점. 자, 여기 5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돌파하는 지점. 자, 이해되셨나요? 자, 기준이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손절 가격도 알아야 될 텐데 생각보다 이제 손절 가격 잡기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5일선을 이탈을 했잖아요. 했다가 장 시작하고 이제 5일선을 이탈을 살짝 했다가 바로 이렇게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아마 요 구간 어디쯤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어디를 손절가로 잡을 거냐? 자, 손절가는 여기가 깨졌을 때, 이 5일선을 이탈을 했을 때 이제 바로 전 저점이 깨졌을 때 이제 손절하는 구간으로 잡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매수 타점을 잡게 되면은 손익비가 생각보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절가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손절가가 이제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분들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가 깨지기 전에 이제 쭉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짧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 구간에서 몇 프로 나왔다고 하면 짧게 정리를 했다가 다시 뭐 이럴 때 재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차트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지금 요 구간에서 살짝 이탈했다가 이제 매수했다가 짧게 이제 뭐 수익 처리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자,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를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러면 손절가를 여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날 6월 19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손절가를 이탈을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손절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한 2%가 안 되는 손실로 이제 정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손절 현금 대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자, 이후에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이렇게 쭉 빠져서 손절을 안 했으면은 아주 이제 머리 아픈 상황이 될 뻔했어요. 자,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언제 매매를 할 수 있냐? 쭉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아직 지금 역배열로 이제 차트가 바뀌고 있고요. 분봉상으로. 자, 아직 이제 좀 돌파를 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지금 다시 정배열 이제 초입인데,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봉상으로 5일, 20일, 6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시면 차트를 이제 쭉 돌려보시면은 이제 눈치를 채실 수 있는데, 꼭 5일, 20일, 60일 정배열이 아니어도 20일, 40일, 5일도 가능합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차트가 돌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요 구간에서 거의 이제 웬만하면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매매를 할 종목이 상황이 조금 애매한 구간에는 요 구간에 이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분봉으로 돌아와서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근데 아마 이렇게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초입에서는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이때는 차트가 이제 완전히 만들어지기가 전이라서 이 5일 이평선이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제 감을 익히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5일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대략 한 10% 정도 이제 또 수익 구간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보면서 차트를 돌려보시면 생각보다 이 매매 타점 잡는 게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지금 5, 20, 60인데 지금 정배열이죠. 그러면 요 구간에서 또 다시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 자, 그러면 손절가를 어디를 잡아야 되죠? 여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손절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손절가 잠깐 깨고 잠깐 깼다가 이제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손절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이제 배가 아프겠지만 10번 중에 7번은 이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이제 손절가를 이탈을 했을 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이제 좋다라는 거고요. 또 이게 차트를 쭉 봤을 때 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제 배가 아프겠죠. 다시 이제 정배열이 깨졌죠. 지금 이제 5일선이 21선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좀 애매한 구간이고, 또 다시 정배열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5일선을 깼던 구간이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매수 타점이 나오진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언제 매매를 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정배열이죠. 정배열에서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이 구간에서도 매수를 할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죠? 이렇게 6월 달부터 한 3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의 이제 매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손절가는 요만큼인데 이제 수익 구간은 요 정도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요 정도인데 수익 구간은 요 정도. 이때 같은 경우는 손익비가 조금 좀 떨어지긴 하네요. 자, 다른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PD 한국조선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한 기준대로 하면 요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이때 이제 정리를 했다고 하면 또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여기서도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여기서도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해드렸으면 자세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다 이해되셨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시총 5천억 이상의 대형주를 매매를 하는 것이 좋고, 정배열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할 건
가운데 5일선, 21선, 61선 정배열이 만들어진 구간에서 첫 번째 5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재돌파하는 시점에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절가는 최근 저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매수 타점과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으면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 이렇게 이제 역배열 구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여기도 정배열이고 여기도 정배열이고 정배열이 만들어진 구간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만약 이 차트만 보더라도 이제 그렇죠.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이제 좋냐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역배열이 끝나고 다시 정배열로 돌아오는 구간인데 여기 보시면은 차트에 이렇게 횡보 구간이 있습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 또 매매를 하게 되면은 손익비도 별로 좋지가 않고 좀 생각보다 이게 좀 적용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 시점 있잖아요. 요 구간들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매수 타점을 잘 잡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만큼 파동을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역배열이 끝났습니다. 이때부터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좀 확률 높게 가져가려면은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점에 넘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구간에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역배열이 끝났고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한 시점에서 관찰을 하면 되는데 아마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었을 거고. 자,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종목과는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지금 요 구간은 이제 역배열이고 요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쯤에서 매매를 하거나 여기쯤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배열이 마무리가 되고 이때 정배열로 돌아섰다가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점.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정배열이 끝나고 역배열로 돌아섰다가 다시 전고점이 넘어가는 요 시점부터 이제 관찰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매수가 가능하죠. 요 구간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탈을 했다가 이 구간은 이제 정배열, 역배열 구간으로 바뀌었고 여기서 또 정배열 구간에서 5일선을 이탈했다가 요 구간에서 여기를 손절가 잡고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차트들을 쭉 돌려보시다 보면은 이런 차트나 그 한국조선해양이나 이제 이런 종목들처럼 좀 매매하기 쉬워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종목들은 등락폭이 커서 똑같이 정배열 안에서도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매매 방법은 잡주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잡주들은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고 등락폭 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5일선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했을 때 잘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총이 5천억 이상 좀 무거운 종목들 한해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제 검색식도 알려드릴 거니까 이제 끝까지 이제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쉬워도 되나 싶으실 텐데 배울 때는 이렇게 쉽게 느껴지시겠지만 막상 적용을 하려고 하면 종목도 많고 이제 그 기준을 몇 번 놓치게 되면은 이 기준은 나한테 안 맞는가 보다 하고 이제 버리는 경우가 이제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법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제 기법이나 매매 방법은 사실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 기법들이에요. 이런 기법들은 사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정배열이 만들어진 구간에서 5일선을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구간에 이제 매수를 하고 이 전 저점에서 손절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다른 매매 기법도 이 틀 안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이 5일선이라는 기준과 추세라는 기준을 잡았지만 다른 어떤 주식 고수가 이제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준만 다를 뿐 결국에는 어떤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그게 특별한 뭔가가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법을
들었을 때 이게 맞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 피보나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는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맨벨로프 선을 가지고 이제 보조 지표를 가지고 이제 매수 타점을 잡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어찌됐던 그 기준들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고 한눈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초반에 이야기한 내용은 쉽지만 강력한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차트 보는 세팅부터 해서 이렇게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 내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검색식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시총이 5천억 이상, 그리고 정배열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60, 20, 5일선 정배열. 근데 여기서 추가를 하셔도 돼요. 이해하기 쉽게 60, 20, 5일 이평선을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20, 60, 5일선 정배열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차트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5, 20, 60 또는 5, 60, 20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종목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이 구간, 이 52평이 62평을 5봉 이내에 이제 골든 크로스, 이 정배열이 만들어진 지 5일 이내인 종목을 찾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52평이 20일을 5봉 이내 골든 크로스, 또는 52평이 22평을 5일 이내 골든 크로스, 이렇게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주봉상으로 신고가 넘어간 자리가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봉상으로 최근 4봉 이내에 20봉 신고가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17종목이 나와요.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종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을 해놨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로 5일선을 이탈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다시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볼게요. 이게 분봉상으로 딱 봤을 때 지금은 그 기준에 HD 현대중공업, 요것도 만약에 요 구간 왔다가 다시 돌파를 하는 자리를 보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인데 5일선이 지금 깨졌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배열이 유지가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다시 올라갈 때. 자, 요것도 깨졌는데 지금 어쨌든 이평선이 역배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패스를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뭐 주식 초보분들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 경험상으로 이제 미국장에도 적용을 하면 좋기 때문에 뭐 미국장 하시는 분들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활용하셔서 이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